안녕하십니까, 현지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만큼 저 현진이가 내인승부처에 상당한, 이제는 강세가 아니고 초강세를 이루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역시 저 현진이가 아주 대형 사고 치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 12월 19일부터 제가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경주 모두 제대로 다 주력으로 다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자, 올해 첫 경주였던 금요경주, 그때 제가 녹음이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멘붕이 온 상황에서 그때 하루만 빼놓고는 제 게시판에 보시면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런 걸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메인 승부를 모두 적중했었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지난 금요경주와 토요경주 역시 저 현진이가 그렇게 방송에서 자신있다 말씀드린 만큼 메인 승부처 그 여세 상승세 꼭 이어갈 거라 약속드린 만큼 그 약속을 지키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금요경주 23일 금요경주 제주 이경주를 필두로 해서, 자, 이경주 당시 9번마 문학소녀를 안고 7번마 적토마 복승 제대로 탄통이라고 불러드린 만큼 7.6배 확실하게 안겨드려서 경주 밑자금 확보한 상황에서 제가 당일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었는데 정말 자신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8번마 달리군단을 강축으로 안고 10번마 성공과 9번마 필승조를 두 방마권을 안고 들었는데, 당시 8번마 달리군단이 막판 취입, 제가 예측한 대로 선입행에서 아주 좋은 작전전기 펼치면서 막판 취입으로 아주 콕콕차,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주였죠. 그 당시 뭐 성공이 앞장가다 8번마 달리군단이 코차로 마지막에 결승전을 까서 쌍식배당 38.4배를 안겨들었고, 복승배당 17.1배, 그리고 3복승배당 21배까지. 자, 당시 저는 8번마 달리군단과 10번마 성공을 강주력으로 불러드렸는데 그 불러드린 만큼 확실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에 이어서 방어권을 안고 가는 필승조까지 불러드린 만큼 뭐 구력이 있으신 분들 3복조까지, 특히나 3복조 하시는 분들 21배 확실한 적중 안겨갔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핵심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토요경주까지 솔직히 상당히 걱정을 했죠. 당시 134경주를 일상경주 두 경주를 내리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현진이가 메인 승부를 지정한 4경주 메인 승부처로 지정한 당시 1등급 1200m 경주였죠. 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저 현진이가 아주 초고배당을 터뜨린 유랑극단을 맡들이죠. 이번 역시 그 유랑극단을 확실한 축으로 상당한 비인기만했던 그 유랑극단을 제가 강추로 머리를 놓고 2번마 신흥호걸과 4번마 추정보로를 안고 가는 그런 경주였는데, 자, 구멍수는 3번 미팅 승부였습니다. 힐링까지 안고 갔었는데 저는 유랑극단을 강추로 불러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적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마번 구멍수 세구멍 안에 추정보까지 3착으로 껴드는 바람에 3복까지 분명히 안고 가셨을까 판단합니다. 자, 당시 복승배당이 74.6배입니다. 자, 가장 또 큰 배당 3복승은 157.4배까지 안겨드린 만큼 이제는 저 현진이가 아주 물이 올랐습니다. 메인 승부처에 상당히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려서 저 역시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보답은 해드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성원에 어느 정도 보답은 해드리는 게 아니라서 내심 상당히 기쁩니다. 자,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저 현진이가 이번 경주 역시, 이번 금토경주 역시 확실히 정말 자만승, 참 1시간 덜 자고 해서 많이 준비한 만큼 저도 욕심이 이제 생겼습니다. 뭐 직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욕심이 생겼었는데, 이 여세를 계속 몰아갈 욕심이 생겼었는데 이젠 더 생깁니다. 왜냐, 뭐든 일이 잘 되면 더 욕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 역시 제가 메인 승부처를 지정한 거 꼭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꼭 적중시켜드려서 이 상승세 꼭 이끌어서 여러분들한테 현진이 하면 메인 승부처다, 현진이가 지정한 메인 승부처는 무조건 들어온다 라는 그 인식을 제가 아주 여러분들 뇌 속에 확실하게 인식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경주 예상평에 앞서 지난주 경주, 토요경주죠.
메인 승부처 제가 적중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제주 현장에서는 조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전직 기수였다는 거, 제주 전직 기수였고, 지금 작년 11월인가 이제 저는 못 봤죠. 저는 나온 지 좀 꽤 됐기 때문에 기수는 제 후배인데 저는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이연섭이라고 예상가를 데뷔했는데, 그 친구가 참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는 예상평을 남겨서 많은 지금 현역 기수들과 지금 제주 현장에 있는 예상가분들을 당혹스럽게 했는데, 제가 판단해도 그건 좀 상도력도 아니고 좀 예의가 아니라, 예의를 떠나서 거의 사기에 가깝죠. 예상가라는 거, 뭐 어떤 분이든 마필에 자신 있고 관심이 있다면 뭐 누구나 뛰어들어도 되는 사업이고 자유니까. 그렇지만 어떤 일이든 책임이 있고 자격이 있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친구는, 저는 부정이 아니고 저는 필치 못한 사정으로도 부상으로 인해서 나온 케이스고, 제가 자진 반납한 케이스고, 그 친구는 2013년인가 그때 당시 아주 제주 경마장에 사건 아닌 초토화될 뻔한 그런 대형 사건이 터졌었죠. 다수의 기수와 조교사와 관리사까지 엮어 들어가는. 거기에 핵심이 이연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부정으로 해서 일단 경마판에 잘렸고요. 기수 자격이 정지됐고 잘렸고요. 잘린 상태에서 이제 구속까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속 나왔는데, 그 친구가 아마 5기일 겁니다. 5기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황태선, 강성 뭐 이런 친구들 동기인데, 전현진 이런 동기들인데, 거기에 이제 또 고소권까지 예전에 같이 맞물렸던 거를 이제 껴들어서 황태선과 강성이 올해 잘렸죠. 올해 완전히 잘렸죠. 자, 이런 친구가 지금 예상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이란 게 뭡니까? 물론 정보도 중요하죠. 소스라는 거 중요하지만 전 소스는 아닙니다. 마필에 자신있게 볼 수 있고, 또 성실이 뭐냐? 새벽조교. 그 수많은 말들, 그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마필 관리 어떤 변화가 왔는지, 걸음은 어떤지, 체중은 어떤지, 컨디션은 어떤지, 이런 걸 모두 다 체크하고, 적중을 떠나 이런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상가로서 기본적으로 조교 상황 잘 보고, 복귀는 당연히 하죠. 복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당일 현장 음성에서는 경마장 출입하면서 예시 상태까지 두 눈으로 지켜본 후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갖고 마법을 불러드려야 제가 맞춰도 당당한 거고, 못 맞췄으면 거기에 대한 제 반성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분노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경마 출입 관여 금지를 당한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서 조교를 본다는데, 조교는 조교판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자 해서 동영상을 본다듭니다. 조교 동영상.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 예상은 한국마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울 조교 현황을 동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현실에서는 제주도 조교 동영상이 없습니다. 근데 제주도 조교 동영상 찍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딱 한 분. 그분이 이연섭 예상가의 음성을 들었는데 조교 동영상을 본다길래 거기에 문의를 해서 댓글을 남겼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조교 동영상을 보냐? 제주 조교 동영상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나한테는 오더도 없이 어떤 동영상을 보느냐? 그렇다고 카메라 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하나 찍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게 A이고, 뭐 동영상 카메라 가져온 사람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찍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파일을 받아서 조교를 보고 평가를 해드리는 거다. 참 개뻥이죠. 제주도 여러분들이 서울분에 계시니까, 대다수의 서울분에 계시니까 기만한 거죠. 여러분들 이 자체에 일단 이거 한 점 짚고요. 또 하나, 현장도 못 오는 사람이
음성편은 현장 지금 예시 상태 상당히 좋다. 마필 상태 좋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두 눈으로 저거겠죠. 분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TV 동영상 잠깐 말 지나가는 그거는 예시 상태 보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한눈으로 여러 마리 모든 것 말 한 마리 비칠 때 다른 말들 하는 행동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눈으로 다 지켜보고 어떤 말이 어떤 순간에 딱딱딱 힘이 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뭐 카메라 비쳤다고 말이 V자 하면서 김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 저 힘 좋아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 친구가 그렇게 예상을 가진 친구가 이번에는 어떤 사건을 쳤냐면, 음성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메인 승부처 강력하게 74.6배를 마친 그 경주죠. 저 역시 힐링을 주력으로 안고 갔지만 그 친구는 이재용 기수, 제 동기였던 이재용 기수를 팔면서 이재용 기수와 통화를 해서 약하게 판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자기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 음성평 남기기 전에 문자를 보낸 게 제 아는 지인들한테 받았는데 다 어이가 없었죠. 내용은 즉슨, 자, 저 현섭이가 사제를 털어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경주가 오경주니 많은 기대 바라겠답니다. 자, 경마장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뉘앙스가 과연 어떤 뉘앙스입니까? 사제를 털었다. 또 현장 음성에서는 약하게 타기로 했다. 이재용 기수가. 그 두 개를 매치하다 보면 그 이현섭 그 예상을 듣는 고객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재용 기수가 얘하고 돈거래를 했고 부정을 저지르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 이런 뉘앙스 100% 아닙니까? 자, 해서 제가 웬만하면 동기들한테 전화 잘 안 합니다. 마필 상태 물어보더라도 마필 관계자들, 관리사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지, 제 동기들이나 뭐 마필 그 현역 기수들한테는 피해가 갈까 봐 물어보지도 않고, 또 말한다 해서 서로 찝찝합니다. 저 역시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친구는 통화를 한다길래 제가 간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용 기수한테. 재용아, 이래 하는데 어떠냐? 난리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재결 팀장한테 사실 직고를 갔습니다. 이실 직고 하고 지금 그 경마장 내에서도 지금 여론 형성이 이건 아니지. 조사가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수사 의뢰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청하기로 했다니까 뭐 앞으로 지켜보면 잘잘못 따지겠죠. 나와지겠죠. 근데 제가 판단했어도 이거는 예상가의 길이 아닙니다. 사기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어떤 일이든 간에 걸맞는 책임이 있을 법한데, 책임이라는 건 가벼운 게 아니죠. 상당히 무겁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혼자 그 부정을 저지른 상태에서 반성은커녕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먹고 살겠다고 다른 기수들을 팔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부정을 계속 일삼고 있는데, 뼛속까지 부정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쓰레기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같은 예상가 한 놈이 제가 뭐 곡해한 시기에서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시기할 건덕지도 없고, 저는 항상 제 모토대로 성실 보면 제 악길만 파고든다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는 없었는데, 이거는 시기를 떠나 정도죠. 정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부분에 제 성격이 안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건으로 해서 현역 기수들이나 제주 현장 예스너들이 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일단 이 사건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예상을 제 예상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적중 잘 시키는 분, 여러분들 돈을 따야죠.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 돈 따기 위해서 이렇게 예상하는 거고, 저도 밥벌이 먹고 살지만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다 찾아가셔도 좋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다른 예상가들 분들, 그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졸린 잠,
비벼가면서 눈 비벼가면서 그 새벽바람 비 맞아가면서 열심히 조교 보시는 분들이 그런 여관방에서 뒹굴면서 예상평 남기는 그런 쓰레기하고 같이 금액급 된다는 게 좀 너무 안쓰럽고 한탄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니까 뭐 곡해하시는 마십시오. 자, 아무튼 저 현진이 각설하고 여러분들 끝으로 잘 주의하시길 바라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예상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자, 금요경주 이번 경주 제가 항상 그렇지만 저는 마지막 경주에 항상 맹승철 지정하죠. 오늘 경주 역시 7경주를 가장 강력한 맹승부로 정했습니다. 많은 시간 투자했고 많은 분석했으니까 제가 초강세를 읽는 만큼 이어서 꼭 몰아서 또 여러분들께 한방 웃음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준맨승부처 제가 지정한 준맨승부처는 4경주입니다. 4경주를 준맨승부처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7경주는 메인승부처로 지정한 만큼 역시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시간이 상당히 흘러네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일단 그 점 양해 바라겠고요.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2경주 이 경주에서 가장 강추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제가 판단했을 때 6번마 장타왕자입니다. 자, 이 마필 첫 출주부터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치를 뽐내고 있는 마필인데, 자, 기록차 보면 경마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록은 기록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록을 내올 수 있는 그걸 쭉 뻗어가는 그런 마필들은 기록 인정하겠지만 대다수의 마필들은 기록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뛰었냐, 당시 어떤 주로에서 어떤 상황에서 날씨는 어땠고 또 비는 왔는지 날씨는 맑았는지 주로는 무거웠는지 가벼웠는지 이런 거 뭐 복합적으로 파악돼서 기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록은 그다지 신경 안 쓰고요. 자, 6번마 장타왕자 이 마필을 핵심으로 갖고 가는 마필은 선행력 경주 초반 선행력 상당히 무난한 마필이고 뒷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직전 경주 기록치는 800m 9초 7이지만 상당한 여유를 안고 왔어요. 150m 직선거리 150m부터 거의 말머리를 안 했다는 거죠. 당시 기승왕 김대원 기수가 그냥 자꾸만 왔다 이거죠. 제가 현역 시절 탔을 때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은 더 잠재적 능력치 더 있는 걸음발 충분히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수를 안고 가시고요. 자, 후창 막공을 압축드리고 싶은 마필들은 우선적으로 2번마 명성공주와 3번마 기송무적 그리고 9번마 서부제일 그리고 10번마 명광제 이 네 마필을 제가 압축하고 있는데, 자, 2번마 명성공주 참 이게 직전 경주 때 교차에 떴어요. 400m 이 마필이 들어왔는데 저는 솔직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을 3번 갖고 갔었거든요. 방어권이라도 이 마필 힌트는 분명히 찾는데 발주에서부터 늦발기가 나오기 때문에 뭐 승부 자시고 아무런 보여줄 게 없으니까 3번을 계속 조개 상태는 상당히 좋았다 믿었기 때문에 이 마필을 3번까지 안고 갔는데 아무것도 보여줘서 그 직전 131에 터질 때 한 번만 더 안고 갈까 고민하다 에이 빼버렸죠. 했더니 그 400m 발주에 가장 중요했던 400m를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받으면서 버티는 모습 보는데 이차게 꽂았을 때 제 기분은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진짜. 아니 그 직전까지 8주 그 직전에는 차라리 그 직전에 발주가 그렇게 나왔다면 정말 입상권 한 자리는 차지해줄 거라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400m에서 800m도 아닌 400m니까 400m는 단거리 때문에 발주가 거의 50, 60%를 차지하는 그런 경주인데 그 경주에서 항상 늦발하던 마필이 그렇다고 발주 연습을 했느냐? 잘 안 했거든요. 한번 할까 말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발주를 받고 나왔다는 게 좀 뻥졌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자, 이 마필 100% 능력치는 있다 판단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3번 갖고 간 만큼 이 마필 힘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늦발기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자, 직전 경주 400m 발주는 빨리 나왔다 치더라도 한 번이지 않습니까? 2번을 믿고 가느냐, 이게 완전히 고쳐졌을까 믿고 가느냐. 더군다나 문성우 기수죠. 문성우 기수가 오랜 병가로 갈비뼈 3나 나왔다는데 오랜 병가로 이제 다시 왔는데 과연 이 문성우 기수가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을까? 예전에 컨디션 이 2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직전에
발주 스타트를 그만큼 활용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 문성호 기수가 제 컨디션이냐, 이 두 가지인데 현장 예시 기수 나올 때까지 제가 지켜본 후 여러분들께 가지고 갈지 버리고 갈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마 계속 무적. 자, 이 마필 휴양 마정. 휴양 마필인데 직전에 휴양 강의 제격으로는 상당히 지친 모습 보이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마필은 각질이 선입형인 마필이고 휴양 갔다 왔는데 상당히 힘이 차 있더라고요. 푹 쉬었나봐요. 체중이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체중이 얼만큼 불었느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마필 굴지를 담아도 약한데 30kg 이상 찌면 저는 분명히 적응해야 한다 판단되고, 이 마필이 한 15kg, 10kg나 15kg 정도 쪘다 그러면 저는 이 마필 아주 한 20kg 때까지 충분하다. 그래서 꼭 방앗간에 넣고 안고 갈 생각입니다. 자, 9번마 서부젤. 이 마필 기복치가 상당히 심하죠. 능력치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고 싶을 때 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선입형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 마필 선입형인데도 좀 승부타임이 느려요. 상당히 묵직하게 강한 스퍼트 하는 마필이 아니고, 직선에서 강한 스퍼트 하는 마필이 아니고 묵직하게 뛰어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제가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 체크한 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0번마 명강제입니다. 자, 이 마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휴양 갔다 와서 제대로 한 번도 입상권을 놓친 적이 없어요. 바로 와서 저것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 역시 선행발 상당히 좋습니다. 선입형, 선행력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참 전현준 기수를 다시 불러왔고 직전 경주부 전현준 기수가 다시 우승을 했지만 이번 역시도 한번 강하게 노려볼 만하다 판단됩니다. 기록치는 상당히 저조하지만 직전 경주 보더라도 이 마필이 보여줄 모습은 더 있다,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 판단됩니다. 자, 문제는 예전 우승을 거뒀을 때 8m 우승을 거뒀을 때 이 마필이 좀 바깥쪽으로 좀 기대는 습성이 있다. 빠지는 기능, 4코너를 돌 때 바깥쪽으로 빠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전현 기수가 500승 넘는 베테랑 기수고 현존하는 지금 가장 최고의 기수라고 판단하는데, 전현주 기수라면 그 바깥 사행기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외측 사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잡고 이 마필이 가진 잠재 능력을 충분히 뽑아줄 것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볼 때 6번마 장타왕자를 저는 강력한 충마로 인정하면서 추천드렸고요. 자, 후창 마필로는 2번마 명성공주, 3번마 캐송무적, 9번마 서부제일, 10번마 명강제를 압축을 드렸습니다. 자, 제 4경주. 자, 일반 경주 하나만 3등급 경주인데 제가 판단해서 딱히 축감은 없어요. 축감은 없는데 상당한 혼전구도를 이루는 경주인데, 저는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 10번마 자칭영어 이 마필을 다시 한번 믿고 할 수 있는 강추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 직전 경주 한라마 4등급 경주에서 선행력을 발휘하면서 선입이었죠. 당시에는 소원풀이나 신진세력 같은 선행력이 상당히 강한 마필들로 인해서 선입작전을 구동했는데, 자, 이번 편에서 그렇게 강한 선행 마필들이 없습니다. 경주 전개를 볼 때 이 마필과 경합할 마필은 8번마 수호대 이 정도? 그리고 정말 맘만 먹는다면 9번마 천선이까지도 선행 경합에 같이 껴들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마필은 선행력도 좋고 선행 받는다도 뒷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고, 자, 선행력 못 받더라도 마필 경계기가 없기 때문에 선입형으로 남은 뒷심 발휘하면서 추진력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보다 더한 검치 있다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마필 주력으로 안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창 마필로 3번마 갈새천차, 자, 6번마 황금평야, 그리고 8번마 수호대, 9번마 천소희까지 이렇게 압축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3번마 갈새천차. 자, 이 마필이 선행력은 상당히 강해요. 정말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번마 자칭영이나 수호대, 9번마 천소희 이 세 마필이 선행력을 할 거라 예측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이 마필 갈색천차가 선행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압도적으로 강할 수도 있다, 말머리가 되면. 그렇지만 뒷심이 오버페이스격으로 선행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뒷심 부족으로 졸전을 펼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이번 경주는
선입형의 각질 변경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경훈 기수 스타일에 또 선행력은 안 나갑니다. 선행 마필들은 희한하게도 선입으로 정말 그것도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강한 선행 마필을 선입으로 각질 변경해서 이끌고 들어온다는 거. 거기에 정말 대단한 능력치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마필 선입형으로 작전을 전개한다면 기본 뒷심 충만하기 때문에 오버페이스한 겹고 이 마필이 후자 국간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6번 마 황금평야. 뭐 직전영주 김경우 기수가 기선을 했지만 마체가 직선에서 상당히 흔들렸어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상당히 흔들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후차는 거머졌지만 좀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마필 역시 선입형의 마필이고 자, 문성우 기수가 첫 경주 이경주죠. 이경주에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뭐 컨디션을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문성우 기수가 이경주 때 어떤 모습 컨디션을 찾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마필 역시 한번 강하게 때려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을 압축드린 거고요. 자, 8번마 소호대. 이 마필 지금 1200 가서 상당 고전을 면치 못하고 타조 기승에서 당시 안득수 기수로 알고 있는데 일상가 한 자리만 차지해주는 그런 마필인데 마필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이 마필이 지금 약간의 파인기도 보였습니다. 예전에 1200에서. 그리고 권육기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선취평의 말을 못해요. 이 마필이 원래 선입형의 마필인데 장거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타 마필들이 강한 선행을 발휘해서 작전 정에는 울면서 저막기로 선취표로 타다 보니까 그걸 뚫고 나오지도 못해요. 못했기 때문에 이 마필의 능력치가 하향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필이 거리는 1000m로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강한 선행 마필도 없고 이따 해봐야 3번마 갈색 처차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선입 작전을 펼칠 거라 판단되고 그렇다면 강한 선행 마필이 없고 8번 마필이 이 수호대가 바깥 캐트를 받았더라도 권육기수의 선호한 스타일 선행력만 받아준다면 이 마필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상당히 주의 있게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9번 마 천송이. 이 마필 선입형의 마필인데 직전영주 복귀를 보더라도 배성화 기수가 직선 코너 진입하고 나서 한 50m 앞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진로 방해. 직선 50m 앞이 뭐냐? 탄력을 받는 구조예요. 탄력을 받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엑셀을 밟아가는데 탄력이 붙을 거 아닙니까? 기아를 바꿀 때 4단에서 5단을 바꿀 때 탄력을 받은 수에 그때 뭐 앞에 딱 젖히면 어떻게 있습니까? 브레이크 밟겠죠. 똑같은 겁니다. 기수도 탄력 받는 순간 앞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삐를 잡는 상황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자 경험치 같이 마필을 붙인 않은 이번 장우성 기수가 다시 기승하면서 저는 이 마필 한 번 더 승부 의지만 강하게 표현한다면 믿어도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자, 선입형의 마필이고 장우성 기수 역시 베테랑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지는 있다. 뒷심 날이 갈수록 차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승부처 현진이의 준비승부처 10번마 자칭여왕을 강축을 추천드렸고 압축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마 갈색전차와 6번마 황금평화 8번마 소대 9번마 천송이 이렇게 압축드리면서 현장에서 확실한 적중하고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경주 이 마필 자 제주마 4세 이상 6,000점 이하 경주인데 제가 아까 실언했죠. 이번 경주를 준비승부처로 지정하려 했다. 근데 이 경주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거의 인기마 접전이기 때문에 배당도 없고 적중시켜드려 봐야 뭐 적중을 시켜드릴 자신은 있지만 배당이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판단됩니다. 자, 강축 마필 2번마 아랑조합니다. 이 마필 직전에 아쉽게 2차원 했지만 이 마필은 지금 상승세에 왔습니다. 걸음발이 지금 거의 3차, 2차, 1차에서 노는데 이 마필이 한번 힘대가 왔으면 끊이지가 않아요. 작년 구도를 보더라도 김용석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하면 뭐 거의 2달에서 3달
연속으로 입상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마필 지금 힘대가 온 만큼 이번 경주 역시 뭐 그렇게 강한 마필은 없습니다. 뭐 항상 늘 타던 선 작전만 전개하더라도 다만 부탁드린 거 김경훈 기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안쪽만 위주로 해요. 좀 바깥쪽 4번 주로나 5번 주로 선점해서 바깥쪽으로 말머리를 한 번쯤 해준다면 이만큼 분명히 약간의 마필 경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안쪽 마필도 보고 더한 걸음 더 뛸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데 좀 너무 안쪽으로 게이트가 안쪽 받아서 그런가. 아무튼 너무 안쪽으로 선점한다. 저 같으면 현역 시절에 아무리 게이트가 안쪽으로 받더라도 제가 선행마고 선임마 치더라도 저는 사건을 돌면서 밀어버리거든요. 내 마필이 바깥쪽에 더 잘 뛰면 뭐 옆에 선배가 있고 뭐 밀어버리는 습성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는 뭐 다들 안쪽으로 겨들어가더라고요. 내측에 타는 친구들 보면. 근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내측이 모래가 밀려요. 밀리기 때문에 모래가 더 뭉쳐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측은 마필 걸음을 더 잡고 있는 거죠. 모래가 더 못 뻗어서 웬만하면 내측으로 안 가는데 내측 타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아무튼 간에 자 2번만 아랑제와 강축으로 선점하시고 자 후청 마필 3번마 특등대보 4번마 백호신천 그리고 9번마 불빛축제 10번마 백만장자까지 이렇게 압축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3번마 특등대보 이 마필이 선행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직전경주 1110m를 뛰는 거 봤을 때 그때 당시는 이 마필이 선행을 안 나왔어요. 항상 선행을 나와서 뭐 부족한 뒷심 보여주면서 경주 차츰차츰 해가면서 뒷심을 쌓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웬일인지 전현준 교수가 이 마필을 당시에는 선입으로 작전 전개를 펼쳤단 말이에요. 이 나이 먹은 마필을 7살에 먹은 마필을 갑자기 선입 각지로 변경하면서 그게 바로 적응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마필이 1000m 이번 경주 거리 짧아진 경주에서 강한 선행력 기준에 선입이고 나발이고 안에 그냥 집어치고 기존에 했던 대로 선행력만 발휘한다면 뒷심은 충만했기 때문에 1000m는 충분히 너끈히 버티는 모습 보일 수 있다 판단됩니다. 관건은 전현준 교수가 직전처럼 일부러 선입 작전을 전개하느냐 각질 변경을 위해서 아니면 거리 짧아진 1000m를 파악하고 그냥 선행무를 해서 내꽂느냐 뭐 어떤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기수 컨디션 파악하고 마필 상태 지켜봐서 안고 갈지 버리고 갈지를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4번마 백호신천 직전 경주 김홍곤 기수하고 아주 상당한 호흡치를 나눴죠. 상당한 호흡치를 나눴는데 이날 경주가 직전 경주가 제가 말씀드린 녹음이 안 된 제가 멘탈 붕괴 왔던 그런 경주입니다. 제 현장 음성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당시 9번마 백록장을 강추를 놓고 7번마 백호신천과 제일 강추를 안고 가는 그런 경주였습니다. 제가 멘탈 붕괴만 안 했어도 진짜 배당을 노려서 7번마 백호신천을 강추를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일 수 있었을 거라 판단하는데 어차피 뭐 결과론적이니까 이런 말 해봐야 뭐 핑계도 빼야 안 되겠죠. 아무튼 너무 아쉬웠고 자 이마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마필 능력은 항상 좋습니다. 선입권에 타도 선추위권에 타도 뭐 거리 짧아지면 선입권을 타고 거리 늘어나면 선추위편으로 작전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전천후 마필인데 문제는 등짝이에요. 어떤 기수가 이 마필을 끌고 오느냐는 저는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솔직히 이재용 기수는 제일항초하고는 상당한 호흡치를 나누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항초는 이재용 기수입니다. 제일항초 말은 정말 소속주에는 한영민 기수보다 더 잘 타는다. 이재용 기수만큼 제일항초를 잘 타는 기수는 전 못 봤다 판단됩니다. 근데 백호신천은 좀 솔직히 좀 약간 호흡치가 좀 안 맞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글쎄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 백호신천이랑 마필과 이재용 기수가 선언한 스타일과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현장에서 좀 더 확실히 분석해갖고 판단할 거고요. 자 9번마 불빛축제 직전 경주 아쉽게 3차게 무너졌죠. 이마필이 선출평의 마필인데 이마필 상당히 지난 경주 선입평의 작전력을 펼치면서
당시 선입형의 작전력을 펼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3번마 특등등부가 선입형의 작전력을 펼치다 보니까 앞선 전개가 느려졌어요. 상당히 느려진 경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시는 선입형의 작전력을 펼칠 수 있었다 판단되고요. 만약 이 경주에 3번마 특등대부가 강한 선행력을 발휘한다면 이 9번마 불빛 축제는 못 따라갑니다. 선취입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뒷심 추진력은 경주 막판 추진력은 상당히 강하고 승부 타임도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히 있다 판단됩니다. 자, 문제 마필 10번 마필 백만장자. 자, 직전경주 아랑조와 백만장자 배당 2.6배 인정한 경주라고 단통을 불러드렸는데 메리트 하나도 없었죠. 2.6배가. 저는 솔직히 백만장자가 승분전에서 아랑조와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후차원 들어오겠지만 급편성에서 후차원 들어오겠지만 너끈히 이긴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60을 달고도 아랑조와 같은 아랑조와 더한 능력치 보인다는 것은 참 명마라 판단했습니다. 이 마필 상당히 좋은 마필이 판단됩니다. 자, 문제는 또 61.5km 달았네요. 자, 거리 짧아져서 장우선 기수가 탄다면 이 마필은 굉장히 빠른 승부 타임을 가져갈 텐데 직전경주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상당히 좀 늦었어요. 간당간당 했거든요. 좀 늦은 승부 타임을 걸지만 않는다면 이 마필 쌍물을 안고 와도 된다 판단됩니다. 제가 아랑조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 쌍이든 후차이든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복선식에서 후차가 무조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마필이라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고요. 쌍을 찾는 자는 솔직히 저는 백만장자한테 좀 가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심리적으로 계속된 입상하게 되면 무거워진 핸디죠. 무거워진 핸디 때문에 과연 작전이 어떻게 나올지, 마방에서 어떤 작전을 추구할지, 좀 마필이 지쳐서 좀 한 템포 쉬느냐, 아니면 계속 이 상승세 유지하면서 내리꽂느냐. 그건 마주나 조교사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는 몰라도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에서 단통 아니면 두 방으로 적중시키도록 자신이 있습니다. 자, 종합평 때 2번마 아랑조와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 추천드렸고요. 3번마 특등대부, 그리고 4번마 백호신천, 9번마 불빛축제, 10번마 백만장자를 압축드리면서 자, 현재 메인 승부처 최대 메인 승부처 7경주 예상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지금 정말 메인 승부처에 미쳤다는 만큼 저도 안 믿겨질 만큼 확실한 적중 안겨드리는데 저 역시 이제 상당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해서 미치게 욕심은 게 아니고 이 엿에 꼭 몰아가고 싶다는 뜻이죠. 자, 이거 꼭 적중시켜줄 만큼 자신 있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강추를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2번마 말량입니다. 자, 이 마필 선행력, 선입력, 추입력 모두 다양한 자음악 각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00경주, 1400까지 문화에서 2착을 꽂았지만 이 마필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경주 초반 끌려요. 강하게 끌릴 수도 있어요. 끌리게 되면 오버패스라는 그런 마필입니다. 재판 데니스는 5선, 무조건 5선, 선취평으로 한영민 기수가 이제는 이 마필에 대해서 알 겁니다. 거리 짧아졌다 해서 이 마필이 승부 타임이 늦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으로 돌 때까지 이 마필이 5선에만 따라와 준다면 직선거리 400m는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폭발적인 뒷심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추를 추천드리고요. 자, 1200 짧아졌습니다. 직전경주 다수의 마필들이 1400을 뛰었고 1600까지 뛴 마필들이 많은데 제가 압축드릴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극창과 그리고 7번마 특선, 그리고 8번마 무주신비, 9번마 순천수 이 마필 정도까지 압축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3번마 극창 이 마필은 1600, 1400에서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1400인가? 전현중 기수가 작년 10월달쯤인가 전현중 기수가 강한 선행력 발휘하면서 버티는 모습 보면서 막판 걸으면 죽었지만 버티는 모습 보여주면서 입상권 한 자리를 두둑히 차지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마필을 압축드리는 당시 그 당시 전현중 기수가 그만큼의 기승수를 앞장을 깔았다는 것은 선행력도 있다는 거죠. 당시 선행력 있는 마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선행력 발휘했다는 것은 이 1200
상당히 200m가 짧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밟을 수 있다 판단됩니다. 자, 문제는 김경훈 기수인데 김경훈 기수가 또 이마피를 선행을 밟을 것 같지는 않고 선입을 탈 것 같은데 글쎄요. 선입을 타서 이기면 이마필이 못 나가더라고요. 경주 막판 한 100m, 150m에서 그때까지는 상당한 추진력 보여주는데 상당히 일찍 걸음 죽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찍 걸음 죽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과연 김경훈 기수가 이마필을 선입형으로 끌고 들지 그게 관건이라 판단합니다. 자, 7번마 특선. 김용석 기수가 첫 기승에도 불구하고 이마필 상당한 능력치 보여줬어요. 1400이면서도 물론 당시 경주 편성이 상당히 강필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권에 머물렀다는 건 이마필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판단됩니다. 선취평에 가까운 이마필인데 이마필 거리 짧아진 만큼 이마필 역시 승부 타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김용석 기수의 노련미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압축 드렸고요. 자, 9번마 우주신비. 직전 경주 10초이라는 아주 좋은 능력치 보여주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1200에서도 상당히 남은 뒷심 보여줬습니다. 전현 기수가 선입형의 맞불이면서도 막판 추진력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1200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자, 9번마 승천수. 마필 능력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 마필 좀 주력으로 안고 가고 싶은데 권진영이네요. 대단한 기수 권진영 기수가 기승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마필 계속 권진영 기수가 기승했지만 마필 옵션은 상당히 좋다 판단되지만 그래도 늘어난 거리에서 1200에서 직전에는 주로도 상당히 무거운 상태에서 2차 거머쥐었고 상당히 걸음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강한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9번 승천수는 당시 현장 예시 상태 지켜보면서 마번 압축드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제가 어떻게 예선편 잘 전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7경주 꼭 여세 몰아서 제가 기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로 금요경주 이렇게 예선편 전해드렸고요. 제가 이 방송 서론에 상당히 좀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지금 오늘의 방송이 상당히 길고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저한테 꼭 굳이 안 들으셔도 좋고 어떤 부분에 들어도 좋지만 좀 진정성 갖고 있는 예상가들한테 여러분들이 마번을 들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정성이 깊다면 적중 또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전해드릴 수가 판단했기 때문에 불러드린 거고요. 저 역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꼭 적중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교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초심 맞췄으면 기분 좋은 뜻으로 좀 맞췄다 약간의 자랑이 표현한 것 뿐이고요. 다시 항상 제가 첫 번째는 경주 끝나고 큰 배낭을 맞췄을 때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루를 영상이나 산을 탑니다. 자만하게 되면 나태해지거든요. 저 역시 나태해지고 싶지는 않아서 예전에 한번 겪은 게 있어서 배당을 좀 53배짜리인가 마량 경주 맞춰놓고선 제가 그 다음 줄은 좀 굉장히 나태해졌다 판단할 정도로 조교도 무관심하게 보고 가서 졸고 막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제가 회사 수술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진정성 있는 예상가분들을 찾아서 적중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좀 사기성에 안 그래도 각박한 세상인데 좀 사기성으로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돈이 날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아무쪼록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현진이는 토요일공주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